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12년 동안 시어머니 몰래 김치를 빼돌린 며느리. 그 결과 아들은 결혼하고 12년 내내 엄마 김치를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배신을 마주한다면 당신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내 이름은 홍병남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다녀올게 하며 웃던 사람이 저녁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장례식장에서 애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부짖었지만 정작 나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 생각밖에 안 났거든요. 보상금이라고 받은 돈은 병원비, 장례비로 금세 사라졌고 남은 건 빚 조금이랑 단칸방 월세집, 가리고 두 아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낮에는 식당,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아이들은 집에 혼자 두고 큰애가 동생 밥 먹이고 재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학교 소풍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남들 도시락은 삼각김밥에 과일, 주스까지 푸짐한데 우리 애들 도시락은 김 싸놓은 주먹밥에 단무지 몇 조각이 다였으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맛있어요. 큰애가 억지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니? 메이커 옷 한 벌 못 사주고 학원 한 번 못 보냈어요. 친구들이 새 운동화 신을 때 우리 애들은 시장표 10,000원짜리 운동화 신었습니다. 밤마다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애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어요. 엄마는 왜 안 자요? 엄마는 안 졸려. 너희들 먼저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이 감길 만큼 졸렸지만 셔츠 한 벌이라도 더 만들어야 다음날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 박힌 손, 오래 앉아 일하다 굽어버린 허리, 부어서 퉁퉁해진 다리. 그래도 애들은 기특하게 잘 자라줬어요. 장학금 받으며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도 잡고 하나씩 가정도 꾸렸습니다. 딸은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아들은 캐나다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 다 컸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 한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배불리 못 먹인 거, 예쁜 옷 한 번 못 입힌 거,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속으로 움츠러들었을까? 그 미안함 때문에 시작한 게 밑반찬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잘 먹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은 직접 방앗간 가서 짜오고 멸치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 사고 과일 한 박스, 두 박스 챙겨서 택배로 보냈어요. 1년에 서너 번 멀리 사는 애들 대신 내가 싸서 버스로 보내기도 했고요. 그게 그나마 내가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공들인 게 바로 김장이었는데 김장철만 되면 2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미리 사둬서 몇 년씩 간수 빼놓고 태양초 고추는 지인 농가에서 사다가 직접 빻았어요. 새우젓 사러 젓갈거리를 새벽부터 차로 몇 시간을 달렸고 갓, 파, 마늘 손가락이 퉁퉁 붙도록 까고 다듬는 건 온전히 내 몫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손가락 관절이 굳어지고 허리는 1시간만 서 있어도 비명을 질렀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수술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디스크가 심하셔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김장만 끝나면 괜찮아요. 수술하면 몇 달은 꼼짝 못하니. 그러면 김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통증에 뒤척이면서도
스스로를 달래며 그래도 애들이 먹잖아. 어릴 땐 못 해줬어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먹여보는 거야. 그게 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단칸방에서 작은 아파트로 옮겨와도 내 마음은 늘 그때 그 가난한 시절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김장만은 절대로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건 12년 전이에요. 며느리 이름은 인정. 이름만 들으면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같지 않나요? 지금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쓰리지만요. 인정이는 서울 대기업 다니는 똑소리 나는 애였고 나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허리 굽은 늙은 시어머니였어요.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인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싹 놓였습니다. 아, 우리 아들 사람은 잘 골랐구나. 하고 말이죠. 혼수 준비를 하는데 목록을 쭉 보니 김치 냉장고가 없었어요. 인정아, 요즘은 다 김치 냉장고 하나씩은 하는데 너희는 안 사니? 그러자 인정이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냉장고 한 대면 충분해요. 김치 냉장고는 돈 낭비예요. 그리고 친정이 차로 10분 거리라서 필요하면 엄마 냉장고 쓰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요즘 애들답지 않네. 알뜰하고 야무지다. 참 잘 데려왔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뒤 첫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딸 집줄 30포기, 내가 먹을 것 조금만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김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래, 친정에서 김치 안 주신다더니 올해는 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김장을 못 하신대요. 사 먹는 김치는 도저히 입에 안 맞고요. 근데 신랑이 어머니 김치 엄청 맛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말하고 멈췄습니다. 직접 담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듣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럼 이 엄마가 담아줄까? 어머니, 정말이요? 너무 힘드실까봐 말씀도 못 드렸어요. 입으로는 힘들다 걱정하지만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 30포기 정도 담아줄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택배비라도 제가. 아니다. 며느리한테 무슨 돈을 받아. 그렇게 첫 해 30포기를 담아보냈습니다. 허리는 며칠 꼼짝 못했지만 며느리가 맛있게 먹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어요. 일주일쯤 지나 인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는다니 다행이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 조금 나눠줬는데 다들 어디서 샀냐고 난리예요. 남는 거 있으시면. 아, 아니에요. 어머니 힘드신데. 김치를 자랑한다는데 그게 싫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나 먹으려고 남겨둔 거 10포기 더 담아서 보내줄게.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둘째 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정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올해도 김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먹은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그러고는 또 상황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신랑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 대상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한대요. 김치 파티라는데 제가 어머니 김치 자랑을 너무 해놔서 다들 먹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그럼 더 많이 필요하겠네. 아니에요. 작년만큼만.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됐어. 50포기 담아줄게.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김치 맛 제대로 보여줘야지.
지금 돌아보면 회사 행사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우리 며느리가 내 김치를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그 생각에 그냥 좋기만 했어요. 3년째 되던 해 아들이 캐나다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게. 아들은 혼자 캐나다로 떠났고 인정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김장철이 또 왔어요.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까요? 신랑이 캐나다에 있으니까. 그러게 그래도 우리 며느리 입에 들어갈 김치는 있어야지. 그때 인정이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체국에서 김치 해외 배송도 된대요. 깡통 포장하면 괜찮다네요. 신랑이 요즘 전화만 하면 엄마 김치 먹고 싶다는 말만 하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럼 올해는 많이 담아야겠다. 한 100포기쯤. 어머니, 100포기나요? 절대 안 돼요. 너무 힘드세요. 괜찮아. 먼데 나가 있는 아들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인정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장비라도 드릴게요. 됐어. 우리 아들 먹을 김치인데 무슨 돈을 받아?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포기 김장은 당연한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해가 바뀔 때마다 내 허리는 조금 더 굽어졌고 손가락 관절은 점점 더 굳어갔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타국에서 우리 아들이 엄마 김치 먹으며 버티겠지. 며느리도 딸도 우리 식구들 한겨울 밥상에 내 김치가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 하나만으로요. 나는 그렇게 12해 동안 1000포기가 넘는 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가 한 포기도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나는 올해 추석에야 알게 되었어요. 올해 추석에는 3년 만에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딸 내외까지 모두 모이니 집안이 오랜만에 사람 냄새로 가득 찼어요. 나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까지 하면서 김치를 여러 가지 꺼내 놓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먹여야지. 엄마 집밥 그리웠겠다. 아들은 상에 앉자마자 김치부터 집어 먹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을 감고 말했어요. 아, 이 맛이야. 그날 저녁도, 다음날 아침도, 그 다음날 점심도 아들은 거의 김치만 먹었습니다. 갈비도 생선도 잡채도 밀어내고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 들어간 건 뭐든지 잘 먹었어요.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먹는 걸 한국까지 와서 또 먹어? 이 잡채 좀 먹어봐. 그 순간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김치를요? 그래, 인정이가 우체국 택배로 보낸다고 했어. 매년.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 저녁 밥상에서 딸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오빠, 김치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먹어? 한 몇 년 김치 구경도 못한 사람처럼. 언니가 김치 안 줘?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응, 나 결혼하고 엄마 김치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젓가락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뭐라고? 내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엄마 김치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인정이가 김장비 보냈다고 해서 그냥 용돈 드리나 보다 했지. 순간 밥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아들을 따로 방으로 불렀어요. 좀 전 밥상에서 한 말,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김치 안 보냈다고? 응, 진짜야.
내가 엄마 김치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인정이가 지금 엄마 김치 냉장고에 꽉 차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거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 해도 빠짐없이 김장을 했다. 30포기에서 시작해서 50포기, 그리고 100포기까지. 그리고 매년 너희 이름 붙여서 김치통 보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야? 그래, 진짜다. 엄마는 김장비란 것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아들은 멍하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길로 나는 인정이를 불렀습니다. 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입을 열어. 인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12년 동안 담은 김치, 정말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안 간 거야? 인정이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사정이 있었어요. 나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어떤 사정인데? 저희 부모님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은퇴도 하셨고요.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김장도 다 없애셨어요. 더 이상 그런 거 못하겠다고. 나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어머니 김치를 먹어보셨어요. 그때부터예요. 매년 김장철만 되면 그 김치 또 못 먹냐고 기다리셨거든요. 그 김치라는 말이 귀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정에 조금씩 가져갔다? 처음엔 조금이었어요. 근데 이혼하신 아버지도 혼자 계시고 동생 둘도 자취를 하니까 30포기로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100포기까지 늘리자고 한 거냐? 인정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체국에서 해외 배송된다면서 아들 김치 보내자고 나를 부추긴 것도 그럼 김치 양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이혼한 아버지 30포기, 친정 엄마 30포기, 첫째 동생 20포기, 둘째 동생 20포기. 딱 100포기네. 계산 참 알뜰하다. 인정이는 더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셔서 김장 한 번은 편하게 드셨으면 해서. 그럼 나는 평생 고생 안 했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친정엄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 고작 서너 살 차이야. 그 집 엄마는 은퇴했으니까 김장 안 해도 되고 남편 먼저 보내고 애들 데리고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한 나는 60이 넘은 나이에 100포기 김장을 해야 했고 인정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안 사겠다고 한 이유 솔직히 말해봐라. 집에 김치 냉장고 있으면 줄어드는 게 티나니까요. 그냥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친정에 가져다 놓고 조금씩 가져다 먹으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말까지 덧붙인 거냐? 김치 냉장고 필요 없어요. 야무진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김치를 친정에 실어 나르기 딱 좋은 동선이었던 거네. 나는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좋다. 그럼 김장비 얘기도 해보자. 너 매년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 어머니께 김장 부탁드린다고 김장비 보내자고 했어요. 얼마씩? 50만 원이요. 12년이면 600만 원이다. 그 돈 한 번이라도 내 손에 들어온 적 있냐? 없어요. 그 돈은 어디 갔는데? 인정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썼어요. 엄마 허리 치료비랑 생활비로. 그래, 병원비도 필요했겠지. 근데 묻자. 네 엄마 허리 아픈 건 안타깝고 허리 디스크에 관절염까지 온 시어머니는 100포기 김장이나 계속하면 된다 이거냐?
그제야 내 목소리가 부서져 나왔습니다. 인정아, 내가 전화할 때마다 했던 말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가 우리 집 살림 다 살려주셨어요. 그 말들 전부 거짓말이었지? 인정이는 흐느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미안하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12년 동안 그렇게 능글맞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할 자격도 없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친정 식구들, 내가 허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와 진통제 먹어가며 김장하는 거 알기나 해? 모를 거예요. 안다고 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했겠냐?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가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12해 동안 내가 쌓아 올린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정이가 나간 뒤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건 진짜 아니야. 오빠한테 다 말해. 이혼시켜야 돼. 안 된다. 너희 오빠 인생이다.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엄마가 왜 맨날 참아야 돼? 아빠 돌아가시고 평생 동안 엄마가 언제 편하게 살아봤어? 딸아이 말에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진짜 몰랐어요. 나는 엄마 허리 아프시다고 김장 안 하시는 줄 알고 집사람이 엄마 용돈 챙겨준다고 좋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라. 엄마, 저 이혼 생각 중이에요. 안 된다. 엄마, 이혼은 하지 마라. 여기서 내가 가정을 깨면 나중에 내가 후회해도 분명히 엄마 때문에라고 생각할 거다. 그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인정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올해 김장은 제가 직접 할게요. 신랑이 이혼하자고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내 몫은 없다. 어머니, 신랑이 어머니 김치만 찾는데 내 신랑은 12년 동안 엄마 김치를 한 번도 못 먹었다. 올해 또 못 먹는다고 달라질 게 뭐 있냐?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올해 김장, 내 몫은 내가 담아줄게. 딸의 것도. 하지만 인정이 친정 쪽 김치는 이제 단 한 포기도 없다. 당연하죠, 엄마. 2번 다시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며느리의 어머니 사랑해요는 내 허리를 더 굽게 만든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혼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가족 인연을 끊자고 나서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나름의 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하나는 며느리는 이제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돈?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립니다. 나를 호구 만들고 한편이 되어 12년 동안 내 김치를 퍼먹은 사람들인데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다시 웃으면서 보나요? 이제 곧 또 김장철이 돌아옵니다. 올해는 아들 목 김치만 담을 생각이에요. 진짜로 그의 입에 들어갈 김치만. 12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정성 가득, 사랑 듬뿍 그런 마음은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내가 하는 고생이 내 새끼들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내 허리가 부서져라 저리고 버무린 1000폭이 넘는 김치는 타국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이 1년에 한 번 호강할 밥상을 위한 재료였을 뿐이에요. 이제는 허리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아이들 어릴 적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도 내 한이지만 그 한 위에 며느리에게 12년 동안 이용당한 한이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이만큼 깊게 배신당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홍병남에게 뭐라고 말해주시겠어요? 며느리 인정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며느리와 앞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 그리고 밖에서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분들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한없이 초라해진 홍병남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